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엄마 있는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엄마 없이 살았거든요. 우리 엄마는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 다 있는 엄마라는 존재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아버지는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저를 키워냈습니다. 내가 갓난 아기였을 때는 젖동량도 다니고 했었대요. 언젠가 제가 아버지한테 왜 재혼을 하지 않으셨냐고 물었더니 내가 살면서 사랑한 사람은 네 엄마 한 명밖에 없어. 하늘에 있는 네 엄마가 배신감 느낄 것 같아서 재혼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대신 너라는 선물을 내게 주고 갔잖니. 그걸로 아빠 만족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지요.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비록 엄마는 없었지만 자상하신 아버지의 돌봄으로 저는 번듯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제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고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라고 하셨죠.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저는 제 적성을 탐구해 볼 수 있었고 제가 요리에 관심이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리에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고 졸업 후에는 뷔페 식당에서 초밥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식당이었고 초밥 만드는 일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일로 취급받기 때문에 월급이 적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말대로 무작정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니 능력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게 되더군요. 그렇게 제 청춘을 식당 주방에서 보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식당 일을 하면서 지금의 아내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뷔페 식당에서 그릇 치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이랑 홀은 구역이 달라서 일할 땐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일이 끝나고 직원들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아내를 처음 보았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내는 특히 빛나 보이더군요. 얼굴도 예뻤지만 시종일관 밝게 웃는 모습에 저는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괜히 주변을 서성거리곤 했었지요. 그녀가 초밥 코너 앞을 지나가면 소혜씨 오늘도 수고가 많아요 라면서 응원을 해주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일부러 옆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위한 특별 초밥을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전달해 준 적도 있었지요. 식당 지배인이 알면 크게 혼날 일이었지만 사랑에 눈이 먼 저는 혼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제일 비싸고 신선한 재료로 고급 이식당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초밥 도시락을 싸주었죠. 그렇게 애쓴 덕분에 그녀도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제가 부담스럽기도 했었대요. 하지만 계속 지켜보다 보니 일할 땐 또 진지하게 하는 모습이 남들과는 달라 보였답니다. 마냥 가벼운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좋은 감정으로 오래 만나오다가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연애만 할 때는 그냥 둘이서만 잘 지내면 되었지만 결혼을 하려고 하니 가정 형편이나 집안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더군요. 왜냐하면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였으니까요. 혹시라도 그쪽 집안에서 엄마 없이 자란 것에 대해 흠을 잡을 수도 있으니 미리 다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그런 편견으로 절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암튼 전 그런 집안 사정에 대해서 그녀에게 모두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도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세호씨,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세호씨가 우리 엄마 보면 틀림없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가서 보면 알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궁금했지만 인사를 드리러 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그녀의 집에 가서 풀렸습니다. 소혜 씨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더군요. 왜냐하면 소혜 씨의 어머니가 너무 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안이라서 젊어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많이 어린 것 같더군요. 저랑도 몇 살 차이가 안 나 보였습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언니 동생 사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더군요. 제가 놀래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니까 소혜 씨가 말을 하더군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엄마, 나를 낳은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엄마는 오래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가 재혼을 해서 생긴 새엄마예요. 그래서 나랑 나이 차이가 12살밖에 안 나요. 거기다가 나이에 비해 동안이라서 더 어려 보이는 거고요. 사정을 듣고 나니 전부 이해가 되더군요. 너무 어려 보여서 장모님 소리가 안 나왔지만 예비 장모님은 맞아요. 비록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우리 소혜, 저는 친딸이라고 생각해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엄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흉보지 말고 우리 소혜 잘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시집가는 동생 부탁하는 언니의 얼굴이었지만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전 장모님으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린 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마음 먹은 것과 달리 처음에는 장모님 소리가 안 나왔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장모님도 처음에는 말을 못 놓으면서 어색해 하다가 이제는 제가 가면 그래 사위 왔는가? 라며 제법 장모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젊은 장모님은 딸을 시집 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시집 보낸 딸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창창한 나이라서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돈도 벌어야 했고 몸도 움직일 겸 해서 샌드위치 가게를 내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구하려고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시더니 마침 좋은 조건으로 나온 가게가 있어서 그곳으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가게를 구하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장모님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샌드위치 만드는 연습을 한다며 저희 부부에게 매일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틀림없이 서류를 전부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중 계약이었어요. 건물 주인이라고 했던 사람은 돈을 들고 잠적해 버렸고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는 가게를 내놓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보았지만 해외로 도망을 쳤는지 사기꾼은 잡을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장모님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은행 대출을 막아야만 했죠. 사정이 그렇게 되자 우리 부부는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딸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 되었으니 자네 얼굴 볼 면목이 없네. 소혜한테도 미안하고 엄마가 되어서 딸한테 폐만 끼치고 있으니 내가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괜찮아요. 안 그래도 장모님 혼자 지내시는 거 외로워 보였는데 여러 명이서 떠들썩하게 살면 좋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모님이 들어와서 살게 되니 오히려 제가 신경이 쓰이더군요. 아무래도 집안에 같이 있다 보면 옷도 편하게 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민망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원래는 저도 집안에 있을 땐 팬티바람으로 지냈는데 그럴 수도 없었죠. 특히 여름에는 아무리 옷을 갖춰 입었다고 해도 노출되는 부위가 많았기에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장모님이 편하게 옷을 입고 계신 걸 보면 안 보려고 해도 저절로 눈길이 가더군요. 그럴 때면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장모님이 젊기도 했지만 한 미모하는 외모라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실수라도 할 것 같더군요. 그런 제 속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아내와 장모님은 함께 살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원래도 엄마와 딸이라기보다는 사이좋은 자매처럼 지내왔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둘이 집안에 있으면 하루 종일 수다가 끊기질 않았지요. 남편이랑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여자들끼리 할 이야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면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시시콜콜한 잡담일 뿐인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는 장모님의 옷차림만 아니면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눈이 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내 속에 있는 남자의 본능이 하루에도 몇 번씩 꿈틀거렸습니다. 고민하다가 전 아내에게 장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말이야, 당신이 이야기해서 집안에서는 옷차림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해봐. 가끔 내가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 그러자 아내가 징그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혹시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마음 품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면 옷을 입고 다니든 벗고 다니든 무슨 상관이야? 라며 날카롭게 반응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남자라면 누구나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다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못 믿겠다는 듯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괜히 말을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은 저는 그날 아내의 기분을 돌리기 위해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슬쩍 말을 하긴 했는지 그날 이후 장모님은 집안에서도 긴 운동복을 입고 다니더군요. 이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살짝 서운한 기분도 들더군요. 그렇게 장모님과 살게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많이 편해지고 익숙해져서 저도 이제는 장모님이 그냥 식구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장모님이 저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얼굴을 보니 뭔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딸한테도 말 못할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내의 눈을 피해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집안이 아니라 밖에서 본 장모님은 또 다른 느낌이더군요. 누가 보면 장모와 사위의 관계가 아니라 데이트 나온 연인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암튼 그렇게 장모님과 마주 앉아 용건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힘들게 입을 열더군요.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듣게나. 자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어. 다름이 아니라 딱 하루만 자네가 내 남편이 되어주면 안 될까? 장모님의 황당한 부탁에 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되어달라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라고 했습니다. 진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라 딱 하루만 자네가 내 남편인 척 연기를 해달라는 말이야. 사실 내가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한 장모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어요. 사실 장모님이 아내의 아버님과 결혼을 하기 전에 만나던 애인이 있었답니다. 심지어 같이 동거를 하는 사이였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장모님은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아버님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르렀대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된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얼마 전에 다시 나타나서 주변을 맴돌더랍니다. 사별하고 지내는 걸 알게 된 그 남자가 장모님에게 접근하여 예전처럼 다시 만나자며 괴롭혔대요.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면 동거하면서 살았던 과거를 장모님 주변 사람에게 전부 말해버릴 거라고 했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우리 소혜가 그걸 알면 엄마한테 실망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오죽하면 내가 자네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나. 그러니까 내 부탁 좀 들어주고 딸한테는 꼭 비밀로 해줘. 그러니까 저더러 그 남자 앞에 가서 남편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사정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장모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장모님이 왜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다 이해가 되더군요. 그 남자의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냥 말로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고
남편이 있다고 해야 포기하고 돌아설 것 같더래요. 어차피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아서 부부관계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남편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혹시나 해서 옷도 좀 나이 들어 보이게 입고 머리 스타일도 강렬하게 바꾸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일 때문에 만날 사람이 있다며 둘러대고 장모님과 따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미리 말씀해주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어색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제게 팔짱을 끼더군요. 장모님의 몸이 닿자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놀랬어요. 이래야 부부로 보이지. 뻣뻣하게 서 있지 말고 연기 시작할 준비해. 이제 곧 그 남자가 여기 올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이 말한 남자가 나타나더군요.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에 건들거리며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절 보더니 시비를 거는 듯한 말투로 누구냐고 묻더군요. 우리 남편이야. 나 다시 결혼했어. 장모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팔짱을 더 단단히 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당신이 자꾸 우리 와이프 못 살게 군다 그래서 제가 나왔지요. 하마터면 와이프가 아니라 장모님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위기를 겨우 넘기고 저는 연기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당신 갈 길 가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래도 그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다가 대뜸 아무리 봐도 당신들 연기하는 것 같은데 못 믿겠어. 진짜 부부가 맞다면 내 앞에서 둘이 키스해봐 라고 하더군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대로 가짜 남편 연기를 한 게 다 들통나 버리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장모님이 저를 끌어안더니 제 입술에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저도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맞장구를 쳐주었지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할 것 같아서 장모님과 전 정말 진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남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폭력적인 성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한때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거든요. 요리하는 일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체력도 키울 겸 복싱 체육관에 다니다가 잠깐이지만 선수 생활도 했습니다. 아무리 인상이 험하고 거친 남자라고 해도 복싱으로 단련된 저에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더군요. 그 남자가 먼저 내게 주먹을 날렸으니 저도 망설일 게 없었죠. 흠씬 두들겨 패준 다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은 그 남자는 씩씩거리면서 그곳을 떠났고 장모님은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제가 얼른 가서 부축해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이런 일까지 시켜서 정말 미안하네. 자네 아니었으면 나도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요, 장모님. 별로 힘든 일도 아니었고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얼굴에 멍이 들어서 집에 간 저를 보고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냥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아내 뒤에 서 있던 장모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우린 서로 비밀스러운 표정을 나누었지요. 아내는 모르는 둘만의 비밀이 생긴 게 우리 관계를 더욱 친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장모와 사위의 관계지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오늘따라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인다며 기분이 좋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장모님의 제안으로 치킨에 맥주를 마셨습니다. 장모님은 씨암탉 대신 치킨이라며 장모가 사위에게 쏘는 거니까 실컷 먹으라 하더군요. 그 말에 아내는 재밌다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과 저의 비밀은 영원히 둘이서만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